저는 라이트 노벨을 그다지 읽지 않습니다. 오타쿠적 사고를 만화를 통하여 읽거나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보고 듣는 것은 익숙하지만 오로지 문자만으로 읽어 받아들이는 것은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까놓고 말하자면 문자만으로는 오글거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만 라이트 노벨의 분파 중 하나로 일반 소설과 라이트 노벨의 중간 지점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라이트 무늬의 계열의 소설은 정말 가끔씩 읽는 편이기도 합니다. 스미노 요루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나 이지리오 미사키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고 해도, 또는 미카미엔의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 수첩 시리즈 같은 작품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라이트 무늬의 작가가 있다면 바로 요네자와 호노부입니다. 대표작인 고전부 시리즈와 소시민 시리즈는 전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자, 즉 최근 완결된 소시민 시리즈의 TV 애니메이션 2기에 대하여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 속에 담긴 시간의 흐름이 전하는 사랑에 대한 오랜 기다림의 끝이 될 것입니다. 2025년 6월, 칸베 마모루 감독의 TV 애니메이션 소시민 시리즈의 2기가 완결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요네자와 호노부란 작가와 소시민 시리즈란 작품을 알게 된 지도 벌써 8년 가까이 된 만큼 오랫동안 저의 삶을 구성했던 존재들이 불쑥 떠나간다는 것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24년에 저는 겨울철 한정 봉봉 쇼콜라 사건과 함께 요네자와 호노부의 소설 소시민 시리즈의 끝을 읽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시민 시리즈의 대전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3달이 지나 소시민 시리즈 2기가 방영을 시작하고 또다시 3달이 지나 방영을 끝마쳤을 때 비로소 저는 대전제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20년의 궤적으로 쓰이고 그려진 사계절과 주인공 오사나이 유키의 존재는 흘러가는 시간은 영원히 뒤쫓아야만 한다라는 대전제로 동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 코바토 조고로는 20년의 궤적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 고1, 고2, 고3의 3년이란 시간을 흐르며 언제나 사건의 중심에 서는 오사나이 유키를 뒤쫓습니다.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이제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최종편의 엔딩에 이르러서도 오사나이 유키는 교토로 떠나버리며 미루와도 같은 문제만을 남기고 코바토 조고로는 이를 뒤쫓아야만 합니다. 겨울철 한정 봉봉 쇼콜라 사건에서 오사나이 유키와 코바토 조고로 두 소시민은 자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만날 운명이었을까? 이에 대하여 독자이자 시청자인 저는 생각해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알 수 없을지언정 적어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 쫓고 쫓기는 운명으로 묶이게 되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오사나이 유키는 언제나 앞서 있고 코바토 조고로는 언제나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코바토 조고로는 안간힘을 다하여 오사나이 유키를 뒤쫓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사나이 유키의 존재가 흘러가는 시간과 동치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바토 조고로는 오사나이 유키를 영원히 붙잡아 세울 수 없으며 필사적으로 뒤쫓아 겨우 나란히 서서 함께 걸어갈 수만 있게 될 뿐입니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결국 우리 스스로 필사적으로 뒤쫓아 겨우 나란히 서서 함께 흘러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간을 필사적으로 뒤쫓아 겨우 나란히 흘러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은 오사나이 유키를 필사적으로 뒤쫓아 겨우 나란히 걸어야만 하는 코바토 조고로의 삶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요네자와 호노부가 20년이란 시간 동안 소시민 시리즈란 작품에 담아낸 오사나이 유키와 코바토 조고로의 4개와 3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대전제는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제야 생각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TV 애니메이션 소시민 시리즈의 1기는 미묘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채택한 TV 애니메이션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을 넘어 효과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긴 했지만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절반 정도의 성공을 이룬 작품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좋은 구도를 포착하려고 하는 시도는 보이지만 정돈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추리 과정에서 다양한 초현실적 공간으로 워프하는 연출은 작품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악수로 다가왔습니다. 1기 분량에는 일상 추리 파트도 꽤 존재하는 만큼 같은 원작자를 공유하는 고 타케모토 야스히로 감독의 걸작 TV 애니메이션 빙과라는 해답지를 참고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끝에 그다지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빙과는 필연적으로 지루해지기 쉬운 일상 미스터리 장르에서 전자를 강조하고 후자를 이에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연출로 일상 속의 미스터리를 표현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시민 시리즈 1기는 일상과 미스터리를 처음부터 완전히 합쳐버린 상태에서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현실적 공간을 소환하는 바람에 오히려 두 요소 모두 붕 떠버리는 듯한 감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별로인 작품 역시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의 분위기를 어떻게 현재를 배경으로 다시 그려낼 것인가 라는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고, 좋은 구도를 포착하려는 시도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한 카메라적 시선을 통한 알맞은 인물들의 포착법으로 서스펜스를 살려내는 몇몇 장면들의 연속은 결국 저로 하여금 소시민 시리즈의 1기를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괜찮은 작품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소시민 시리즈 2기는 1기의 최종적인 인식의 연속이자 확장이며 완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소시민 시리즈는 걸작으로 거듭났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입니다. 영상에 속하는 만큼 카메라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에 속하는 만큼 작화의 존재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시민 시리즈 2기는 두 요소가 완전히 아름답게 어우러졌다는 점에서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시네마스코프 비율의 존재를 되새겨야 합니다. 시네마스코프 비율의 최대 강점은 역시 광활한 배경을 웅장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시민 시리즈는 이에 완전히 반대되는 작품처럼 보입니다. 소시민 시리즈란 애니메이션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시민, 광활함과는 정반대의 조그마한 주인공들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보았습니다. 조그마함을 부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외로 광활함일지도 모릅니다. 소시민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도는 멀리서 피사체를 포착하는, 인물보다도 배경이 더 크게 담기게 되는 롱숏입니다. 광활한 배경 속에 조그마한 인물, 이보다도 소시민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구도가 또 있을까요? 오사나이 유키와 코바토 조고로의 추리는 얼핏 보면 꽤 웅장한 여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모토에서도, 추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들은 전부 사적인 것들이고, 설령 거대한 범죄처럼 보이는 사건이더라도 결국 사적인 복수를 위하여 기획된 것이거나 이용된 것이었으며, 사건의 발생지 역시 주인공들의 거주지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광활한 배경 속 조그마한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담긴 시네마스코프 비율의 롱숏 구도 속 두 소시민의 모습은 역시 언제나 한없이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사나이 유키와 코바토 조고로, 두 사람은 소시민이란 가면을 자처하면서도 어떻게든 뚫고 나오려는, 거대해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똘똘 뭉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호의 관계를 성립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오사나이 유키는 사적인 복수심을, 코바토 조고로는 추리의 과시욕을 언제나 참지 못하는 인물들입니다. 클로즈업은 이 욕망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광활한 시네마스코프 비율에 가득 찬 두 사람의 행동들은 어찌 보면 거대해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를 위하여 움직이는 오사나이 유키의 모습은 철두철미해 보이고, 추리력을 과감하게 뽐내는 코바토 조고로의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착시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광활한 배경 속에 조그맣게 담긴 두 소시민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클로즈업된 모든 행동들에는 거대함이 아닌 광기 어린 오만함만이 남습니다. 가을철 한정 구리킨톤 사건에서 코바토 조고로는 나카마루 토키코라는 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자신은 소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오만. 두 사람의 연애는 누구나 구가하는 평범한 일상 속의 그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바토 조고로는 이전에 오사나이 유키와 맺었던 호의 관계의 일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받아줄 수 있었던 완벽한 메커니즘의 일상을 나카마루 토키코와는 설계할 수 없습니다. 클로즈업 되는 것은 바로 그 오만입니다. 기저에 깔린 수많은 계산들을 아무 말 없이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기괴한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코바토 조고로는 평범한 일상에 누구나 알고 있는 관계를 원했던 나카마루 토키코를 마치 샌드백처럼 이용합니다. 클로즈업 되어 화면 속에 담기는 그녀를 위한 추리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토마토는 그녀를 위한 토마토인 것처럼 클로즈업 되지만 사실은 그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코바토 조고로는 욕망을 감추고 소시민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소시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클로즈업되어 드러난 것은 그의 욕망뿐이었으니까요. 겨울철 한정 봉봉 쇼콜라 사건 역시 그러합니다. 코바토 조고로는 같은 반의 학생인 히사카 시오타로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잡아 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탐정력을 맡았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물론 그 역시 오만이며 클로즈업됩니다. 사건의 목격자 후지데라 마코토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코바토 조고로에게 더 이상 명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클로즈업으로부터 우리가 목격한 것은 탐정력에 심취하는 코바토 조고로의 광기 어린 흥분과 그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후지데라 마코토의 위화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 등장했던 우리노 타카이코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가을철 한정 그리킨톤 사건에서 우리노 타카이코는 자기 과신이란 오만으로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히야 유토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고, 오만하게 선을 넘어 연인이었던 오사나이 유키로부터 철저하게 복수나가고 맙니다. 코바토 조고로 역시 자기 과신이란 오만으로 범인에게 농락당한 자신과 오만하게 선을 넘어 히사카 시오타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만 자신을 회상합니다. 현재로 되돌아가기에 앞서 우리는 오사나이 유키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사나이 유키 역시 소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노 타카이코와 연인관계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고 했던 오사나이 유키도 결국 타인이 자신보다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안전 그리킨톤 사건에서 오사나이 유키는 우리노 타카이코가 자신에게 멋대로 키스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앞섰다는 이유로 오만하게 행동하던 그를 더 이상 돕지 않고 철저하게 농락하여 복수합니다. 그 모습은 전부 클로즈업 됩니다. 오사나이 유키가 우리노 타카이코를 농락하는 장면은 오만했던 그를 단죄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뒤처지는 모습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함을 내뿜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시민 시리즈에서 오만함은 일종의 광기처럼 연출되고 우리노 타카이코를 향한 단죄 역시 그것에 가까웠음을 생각해보면 오사나이 유키의 철두철미함은 결국 우리노 타카이코를 위한 단죄가 아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 자신의 욕망을 해방한 것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중성은 여우미야 히나의 훌륭한 연기로 한층 아름다워졌습니다. 치유적인 목소리 그 아래에 담긴 비웃음과 광기의 감정 연기, 아마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노 타카이코를 향한 복수를 끝내며 오사나이 유키는 코바토 조고로와 재회합니다. 그는 우리노 타카이코와 달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함께 먹으러 간 크리킨톤에 대한 장황한 설명도 전부 웃는 얼굴로 받아줍니다. 그 모습은 롱숏과 클로즈업 두 기법으로 담깁니다. 이제야 광활한 배경 속에 조그마한 두 사람이자 소시민이 될 수 없지만 결국 소시민인 두 사람이란 본래의 주제는 공통된 화면 속에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킨톤을 언제나 양보할 수 없는 오사나이 유키와 궁금함을 언제나 참을 수 없는 코바토 조고로의 호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면서 기괴한 관계가 두 사람에게만큼은 누구나 알고 있는 관계로 작용할 때 비로소 소시민이 될 수 있는 오사나이 유키와 코바토 조고로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을 목도하게 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롱숏과 클로즈업은 소시민이라는 공통의 피사체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시간은 현재로 되돌아갑니다. 겨울철 한정 봉봉 쇼콜라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오사나이 유키는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만 움직였던 이전과 달리 코바토 조고로를 치고 달아난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적이기도 합니다. 오사나이 유키에 있어 그를 위한 복수는 이제 나를 위한 복수나 다름없는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은 롱숏으로도 담기고 클로즈업으로도 담깁니다. 이들은 오사나이 유키의 연인을 위한 감정의 분출과 히사카 에이코의 동생을 위한 감정의 분출이라는 사적이고 소시민적인 행동의 포착이기도 하며 소시민이란 표어에 담긴 사랑과 시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사나이 유키는 봄, 여름, 가을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만큼 타인을 위할 줄 알게 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랑과 시간의 긍정적인 흐름인 것일까요? 범인 히사카 에이코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범행 역시 롱숏과 클로즈업의 힘으로 사적이고 소시민적인 것임이 밝혀지지만 히사카 에이코는 사랑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의 시간 동안 오사나이 유키는 언제나 앞섰습니다. 코바토 조고로는 언제나 쫓았습니다. 겨울 역시 오사나이 유키는 앞섭니다. 오사나이 유키는 코바토 조고로보다 앞서서 사랑을 고합니다. 그것은 그를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 화면 속에 담기며 비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언제나 나의 차선이었던 마지막 대사와 함께 언어적으로도 표현됩니다. 사랑과 함께 흐른 시간 동안 오사나이 유키는 먼저 변했고 먼저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코바토 조고로는 늘 그랬듯이 그녀가 남긴 수수께끼를 따라 변하며 쫓아야 합니다. 물론 늘 그랬듯이 그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사나이 유키는 누구에게든 앞서고 싶어합니다. 코바토 조고로는 누구에게든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욕망을 위하여 서로의 존재를 내어줍니다. 비로소 소시민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나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닌 너의 복수를 위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너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